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이고, 근데 요즘 밤에 시원하지 않아요? 작년 여름보다는 밤에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여름보다는 굉장히 시원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이사 갔는데. 네, 시원한 데로 이사 갔더니만 작년 여름보다 시원해지고 있어요. 그 시원한 데로 이사 가면 추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닫고 자야 되는. 그러니까 요새는 저희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창문 열면 좀 약간 서늘하더라고. 네, 작년 여름에 그렇게 덥더니만. 아 참네. 자, 갑자기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날씨 얘기부터 했습니다. 자, 오늘 책은 엘대포예요? 예,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예. 아마 영어로 읽은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영어로 읽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수준으로 치면은 아마 뭐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음미하면서 이해하고 가려면 저는 적어도 중학생 정도는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픽 노블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를테면 만화 같은 장르인데 만화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 자체는 약간은 소설에 가까운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를 여기서 이게 지금 뉴베리 아너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뉴베리 아너상은 원래 소설, 그러니까 리터러처에다가 상을 네. 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픽 노블임에도 불구하고 이 뉴베리 아너상을 받음으로써 장르가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도 소설의 장르의 한 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념비적인 책이기도 하고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좀 전 시사해주는 바가 많아서 이 책은 그러니까 중학생들 수준에서 한 번쯤 읽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때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뭔가 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깨닫는 바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우, 나름 이게 그 만화처럼 돼 있어서 예. 딱 봤을 때 애들이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재밌어요. 좀, 네, 내용 자체 일단 재밌고 그러나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 그 G라는 예, 맞아요. 만화도 그것도 있었죠? 예, 그것도 네, 그래픽 G도, 노블의 노블의 예, 일종이었죠. 맞아요. 예. 그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하는 만화를 보면서 애들이 감동하고 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그래픽 노블의 형태로 나오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작품들이 이를테면 뭐 로직 코믹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래비티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 조진호 씨인가 아마 그분이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과학 관련된 얘기를 다 이렇게 그래픽 노블 형태로 그려놓은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보다 보면 그림으로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 장르 자체로는 분명히 앞으로는 소설보다 훨씬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도 그런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줄거리를 잘 전달해 준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그래픽 노블이었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게. 예. 자, 어떤 측면이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지 좀.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네. 요 책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모를 실수를 위해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책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 혹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뭐 용어 선택을 잘못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이거를 가능하면 모든 것들 다 고려하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혹시라도 실수가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책은 청각장애인을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시시라는 아이인데 지은이가 보시면 알다시피 시시벨이라는 사람이 지은이고 뒤에 사진도 나와 있어요. 시시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고 실제로 청각장애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장애인 자신이 쓴 책 혹은 장애인 자신이 만든 어떤 뭐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보는 일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옆에서는 항상 나는 장애인을 이해해. 이게 소수자의 이야기를 할 땐 항상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동성애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뭔가를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지 디테일한 것들을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 책에서는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글자로 말풍선으로 표현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소설에서는 뭔가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다. 혹은 제 발음이 이상해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장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말풍선을 그냥 비워버리면 되거든요.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풍선을 비워버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그렇죠. 위에다가 적어놓고 아예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다 적는 게 아니라 뭘 설명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거기다 뭘 적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어라는 걸 그냥 표현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풍선을 그냥 비워버려요. 혹은 자기가 들렸던 내용 그대로를 적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읽는 사람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소설, 이 그래픽 노블 안에서 겪고 있는 주인공이 겪고 있는 느낌을 읽는 사람이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귀가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입술을 읽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입술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를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얘기했던 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서 대답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지 했는데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오해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독자와 이 글을 쓴 사람, 저자의 감정이 계속 일치해 나가는 그런 굉장히 드문 장르의 소설, 어떤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는 내내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서점에 갔다가 저희 딸이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걸 사다가 집에다 놨어요. 그래갖고 저희 딸은 한 절반 정도를 같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참 좋은 아빠야.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네. 걔는 이걸 갖다 놓고 지가 다 읽은 거야. 걔는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딸은 이걸 다 읽을 만한 수준은 아직 안 되니까 이제 저랑 같이 뭐 잠자리에서 한 번씩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서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교육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골랐는데 아마 이게 영어 학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 뉴베리 아너상을 어쨌든 받았으니까 네. 왜 영어 책으로 보통 학생들한테 권해주는 책들 중에 뉴베리상 받은 책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런 수준인 거 그런 식으로 접한 것 같아서 엊그제 이 책을 갖고 와서 이제 이 책으로 독서 이거 해야지 그러고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고3 애가 하나 오더니 저 이거 읽었는데요? 그랬더니 너 뭘로 읽었니? 그랬더니 영어로 읽었다는 거야. 아주 어릴 때 영어로 영어 학원에서. 네, 영어 학원에서 이 책으로 영어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들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의 접근들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것도 좋았는데 이걸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다녔으면 접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런 정보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잘 팔리긴 엄청 잘 팔린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28세인가? 28세는 얼마나 팔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찍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본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얼마 안 돼서 초판이 2016년인데.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27세를 찍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영화학원에서 이 책을 골라서 읽었어. 근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글로 나왔어. 한글로도 나와서 한글로도 한번 읽었어. 이런 식의 아마 태클을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건 정말 다 허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제 친구들이 몇 명이 나와요. 이 시시라는 아이가 주인공이고 시시가 어릴 때 뇌수막염을 이렇게 걸려서 청각을 잃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청각을 잃었을 때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당혹스러웠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자꾸 옆에만 주는 거야. 같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데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안 주고 옆에만 자꾸 아이스크림을 주니까 얘가 뭐지 왜 난 아이스크림을 안 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상했었는데 옆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지. 아이스크림 먹을래?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근데 얘가 청각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안 하니까 먹기 싫은가 보다 그러고 옆에만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청각을 잃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아이가 그래서 청각을 잃었으니까 보청기를 끼는데 포닉 이어라 그래갖고 요새는 이제 보청기가 기술이 되게 좋아져가 여기 귀에다가 그냥 안에다가 안 보일 정도로 넣는 보청기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식의 기술이 아니니까 되게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거기서 이어폰 같은 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선생님이 얘한테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도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들고 달고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가 포니기어를 찬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다 딱 비춰보고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엘데포라는 영웅이라고 이제 스스로 상상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엘데포로 붙어 있어요. 엘데포라는 게 원래 대포가 그 영어에서 데프 그래갖고 귀가 안 들린다라는 얘기가 스페인어로 읽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 우리도 모르고 얘도 몰라.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를 건데 보통은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못 듣는 장면처럼 보여주는데 그냥 정말로 안 보여줘요. 그러면서 서로 다 답답한 거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조금씩 들리는 모습들은 이런 식으로 음영으로 조금씩 글자가 두꺼워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놔가지고 앞에 건 모르니까 못 들었으니까 모르고 뒤에만 들렸으니까 뒤에만 알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발풍선들을 자꾸 이렇게 넣고 있어서 상당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새롭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친구들이 이제 얘가 이 시시라는 아이가 마을을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전학을 다니면서 친구를 여럿을 사귀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쪽은 얘가 청각장애인이고 자기보다 약간 좀 뭔가가 더 못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한테 맞추려고 너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넌 내가 이렇게 너한테 배려를 잘해주니까 내 말을 따라 라고 하는 아이도 하나 등장하고 어떤 아이는 너무 배려를 하는 거야. 너무 배려를 하니까 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다른 애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청각장애인한테 얘기를 막 너무 막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과한 배려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얘가 그런 애한테도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자기가 청각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막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청각장애인인지 모르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되게 조심하면서 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자기가 청각장애인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관계가 되는데 그 와중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랑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약간 이 책 왜 이렇게 끝나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얘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 남자애하고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냐면 남자애가 처음에는 얘가 얘랑
되게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자꾸 얘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디를 가는지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면 애들이 막 떠들어. 그럼 얘한테 망을 보라 그러는 거죠. 선생님이 어디 가는지 얘기해줘. 그 망을 보라 그러다가 선생님이 올 때가 되면 얘가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고 얘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피엔딩일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겠어라는 게 저의 희망사항이기도 했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에 그렇게 딱 끝나버리니까 아 이게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팍 들면서 약간 뭔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이 작품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완벽한 이해가 또 되지도 않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그쵸.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었던 거는 이런 청각장애인의 얘기도 그렇지만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깨닫게 해줬던 책이라서 저는 이게 애들을 때문에 샀지만 제가 훨씬 더 배운 게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평소 일본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저 좀 나름 매니아하고 안 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마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시마과장 아마 시마과장은 많이들 봤겠죠. 저는 보다 말았는데 유명한 작품이죠. 그분이 이제 회장 됐거든요. 자. 저는 과장까지만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봤어요. 부장도 안 보고. 어떻게 그걸 안 볼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번 본 사람,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안 본 사람은 없는 그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나온.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만화가 갖고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만화를 전월적 수준. 그 다음에 마치 만화가 하나의 어떠한 장르적인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작품을 쓰는데 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앞뒤에 대한 배경을 많이 해서 전문적인 형태의 만화가 많거든요.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의 문방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좀 그림이 좀 어떤 다른 부분들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어떠한 만화의 어떤 그림보다는 내용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주목적이 되어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럴 거면 소설로 쓰지 왜 아니 만화를 훼손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쥐를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았던 건 이럴 수도 있겠다. 이 어떤 이 그림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또 색다른 형태의 어떠한 내용들을 장르적인 부분들 속에서 좀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그림이 확실히 그 미국 그림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미제 그림. 미국 그림. 전형적인 확실히 미제 그림. 약간 옛날에 히맨 이런 느낌. 네, 완전 미제 그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그림을 잘 안 좋아하는데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시각 그 다음에 그 어떤 글 이런 것들 이제 결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글의 장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뭐 예전에 시나리오 작품 그 홍자매의 시나리오 작품 예, 이번에 뭐 나온다는데? 예, 홍자매 시나리오 작품이 원래 그 6월 모의평가 잘 나오거든요. 육모에도 잘 나오고 시나리오 어떤 작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김용의 무협소설 그게 중국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조만간 예상하는 것은 아마 이후역의 그 판타지 소설이 한 번쯤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수능에도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영역을 파괴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타인의 의사를 전달받고 지식을 전달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제한의 경계라고 하는 것들 좀 느슨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신장르다라는 내용들도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더
훨씬 더 예. 시각적인 것과 결합이 되면서 의미 있게 좀 다가오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이랍니다. 장애인. 예, 장애우라고 예,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애우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장애인이 온전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인가 제가 한번 그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더니 바뀌었다. 장애인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듣는 것 같아서 예. 공식적으로 이제 청각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여기서도 나중에 나오는데 앞에서 나왔던가 좀 궁금했던 거니 제가 아직 찾아보진 못했어요. 여기서 농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괜찮은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농아의 경우는 듣지 못하는 거는 아니고 말하지 못하는 거? 네,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다 동시적으로 포함하는 건가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래서 표현은 좀 아닌 것 그 같아요. 표현을 정확하게 여기 이 책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 싶었던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사용해도 되는 용어인지 그거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요즘 그 친구가 바빠서 논문 쓴다고 바빠가지고 예전에 뭐 자주 전화하더니만은 자기 논문 쓴다고 자주 전화 안 합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쪽 계통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좋은 봉사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뭐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그림은 확실히 좀 이렇게 몰입도는 좀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만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화는 아니에요. 만화는 아니에요. 전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서 어머 만화고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기대했다가 딱 뭐야 니도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화의 느낌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글로 읽는 게 더 나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화는 그림은 정말 보조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화에서 막 굉장히 감정 표현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다거나 어떤 행동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그림들이 그런 건 아니고 머릿속에다가 잘 떠올릴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정도의 만화인 것 같아요. 상황과 장면에 대한 단순화가 보니까 그래서 만화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글 없이도 그렇죠. 표정에 대한 어떤 섬세한 어떤 터치, 붓터치, 터치 이런 걸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이건 글이나 혹은 공백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캐릭터가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귀를 되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청각 장애인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내용들이 있어서 확실히 그림이 미제라 보기 불편합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취향이시고 제 취향.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취향인데 대부분 제 취향인 것이다. 참고합니다. 이거 보고 이게 만화라 좋다라는 느낌은 좀 들기가 좀.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림이 그림체 약간 초딩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쥐가 차라리 저는 더 그거는 약간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느낌을 벗어나서 정말 가이드 역할만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건 막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냥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사람의 얼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게 훨씬 더 중립적인 표현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다 보면 그림에 눈이 가는 것보다는 글에다가 눈을 자꾸 주게 돼서 이게 그런 효과를 위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걸 사용했던 거지 만화가 뭔가 이 그림이 뭔가 장르를 끌어가는 느낌은 아니구나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그러니까 상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글이 갖고 있는 표현을 좀 이렇게 그렇죠.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더불어 상상을 더하게 만드는 이 글의 장면을 그림의 장면을 가지고도 다양한 상상을 하는 그래서 각자가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산뜻 그 스포를 해주셨는데 근데 스포를 해도 뭐 어차피 내용인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읽어도 재밌고요. 장면이 중요한 거니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그렇죠. 중요한 거 마치 드라마처럼 에피소드 자체가 중요한데
에피소드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대화 내용이 뭔지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대편이 듣는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거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 표현들이 중요한 거라서 줄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짜 다른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묘하게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많았는데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다른 걸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사실 저는 그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소수자라고 부르는 말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우리 막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표현도 저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갈라놓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율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쪽을 뭐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근데 적어도 성적 소수자가 됐든 어떤 쪽의 소수자가 됐든지 간에 저는 그냥 사실 뭐 소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편도 있어요. 아직 못 만나보셔서 그래요. 아니요, 충분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요? 네. 제 며칠 친구도 있고. 그럼 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신데 제가 이 경험을 다 2번 해봤는데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경험해보고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술이 취해가지고 단골 술집에 앉아 있는데 역에 포장마차 거기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누구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 취향의 분과 합석을 한 거죠. 근데 좀 제 자신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많이 불편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술이 취해서 내 감정과 내 본능이 굉장히 불편해 했구나라는 생각. 완전 술에 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대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고, 그리고 이제 저를 그 포장마차 그 주인이 저랑 친하니까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리해가지고선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막상 인생에서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나의 행동과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그게 분명히 익숙하지 않음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내가 아무리 정신무장을 잘하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도 익숙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나를 향해 했을 때 느끼는 그 분위기. 그 익숙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나를 향하지 않았다면, 그 나를 향하지 않았다면은 뭐 그냥 너는 뭐 너의 취향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사람의 취향이 나를 향했을 때는 이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불쾌함과 힘듦을 느끼는 걸 보면은 역시 아직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완벽한 의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포용성을 갖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포용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계속된 노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도들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뭐 공익 광고에서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할 때 항상 요새는 되게 다양한 레벨의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계속 모아놓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어쨌든 간에 그런 다양성 자체가 그냥 당연해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나는 그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신을 뭔가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를 나는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과정 하나하나씩 거쳐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이스크림이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네, 이 철자. 근데 이게 역시 또 미국적 정서예요. 네, 보면 이제 청각을 잃었어, 애가. 근데 내가 청각을 잃었는지 어린애 입장에서 그렇죠. 아직 유치원도 가지 않은 어린애 입장에서 내가 청각을 잃은 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아이스크림 나한테 안 줘. 이런 거죠. 이게 미국적 정서예요. 그래서 옆에는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딸기 아이스크림이네. 이 정도? 이 정도 베스킨라빈스가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런 어떠한 느낌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좀 확인해가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탕 주니까 좋다고 얘기하고 뭐 내용들도 얘기하고
그림에 관련된 책이라 역시 가격대가 상당히 비쌀 것 같았는데 뭐 생각으로는 그렇게 비싸진 않죠. 비싸진 않네요. 14,500원. 예. 예, 원래 그림이 있는 책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맞아요. 올칼라 인쇄여야 되고 내용들 자체인데 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페이지 수에 비해서는 이게 아마 그림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으면 더 질이 좋은 종이들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더 비싸면 안 사니까요. 이분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사진을 어렸을 때 예. 본인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예쁘고 귀여운 예, 앙증맞은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에 뭐 자신의 이야기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는 되게 좀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용하는 걸로 끝내. 이용하는 걸로 하고 자기가 갑자기 막 그래도 나는 영웅처럼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거는 너무 현실적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날카로운 고발에 맞아요. 대한 느낌을 좀 가졌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담담하게 표현하면서 비판했던 느낌이니까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울림과 비판을 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경멸하는 또 하나의 어떠한 행동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본다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상대가 봤을 때 더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무리 봐도 그림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괜찮습니다. 그림 괜찮아요. 저는 만화를 워낙 좋아해서 사실은 이제 이 문이 쭉 이 만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보는 어떤 만화를 보는 어떤 즐거움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자주 보니까 또 익숙하면 또 괜찮아요. 이 그림도 근데 귀가 조금 너무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어찌 본다면은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요. 청취자분들이 이것을 그냥 그림과 어떤 글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글에 초점을 두고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전체 마무리 한번 지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주는 책들이 있고 삶을 바꿔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지식을 주는 책들을 우리는 여러 번 읽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했던 책들 중에 뭐 이기주의주의자나 이런 책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한 번씩 깨달음을 주는 책들은 한 번 읽고 나면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책일수록 여러 번씩 읽으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그 다르다는 게 나한테 과하게 다가오지 않고 이게 언제나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들 인식하고 있어야만 그게 당연한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책들은 여러 번 놓고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익숙함을 얻기 위해서 손에 띄지 말고 교훈적 형태로 계속적으로 간직해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리고 이 독서 방송에 그 거대한 그 후원해주신 분,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커피 마시는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 답글을 보면서 좀 약간 이게 그 전에도 1000캐시씩 후원해주신 분들 물론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게 감사해요. 액수와 관계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10만 캐시 딱 이렇게 보고 나니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있으셨잖아요. 10만 캐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 저기 도서관에다가 제가 도서관에다가 기부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어쨌든 그분의 근데 이번에는 우리 그 훈쌤 커피 사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커피 한 잔씩 마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후원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데 책으로 저희가 원래 취지니까 그래서
이름으로 같이 후원하시는 그런 어떤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여름도 됐고 했으니까 아동센터 아이들도 또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고 싶어 하는 책들이 있는데, 뭐, 당장 이 엘대포라는 요 책도, 그 친구들에게도 같이 그럼요. 읽혀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책들을 좀 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부하고, 또 그런 것도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고, 또 겸사겸사 이런 거 하면서 또, 센터도 또 더 자주 가보고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어떠한 활동으로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그 어떠한 캐시들은 다 모아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캐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안 해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좀 저희가 정말 힘들어지면 말씀드리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후원 캐시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는 그러한 기회를 좀 삼도록 하고요. 더 책임감 있이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사람들도 좀 더 바글바글 되게 만들고 북적북적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새로운 피도 좀 불러오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형태의 어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그랬던 건데 그 10만 개씩 저희가 반성하면서 다들 이제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래서 시간 일정 조율해가지고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해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여운과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엘대포였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